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 그리고 국내 호우질환 상황에서 또 선택했던 우크라이나 방문 어떻게 봐야 할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관련해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제 발언은 피해 복구 재원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좀 없다는 좀 뜻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적한 거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해서 재정의 이 사용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지원과 보전 규모는 향후 추가적으로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시민단체 등의 이제 국고 보조금 등이나 아니면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만 1,800건이에요. 예.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은 314억 원 정도 좀 되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내년도 민간단체 이제 보조금액을 5천억 이상 절감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라는 좀 보도를 좀 확인을 좀 했고요. 예. 이러한 수준의 재정 절감분을 포함해서 현재 정부가 과용할 수 있는 예비비 또는 재난 대책 비용 등 구조와 재난 복구 이런 피해자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의원님,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안을 엮은 게 첫 번째 오류다. 그리고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재원을 하는 것도 두 번째 오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당장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곧이어서 보면 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상황을 좀 보고요. 예. 또 정부가 재난 상황의 재난 마련 방식을 분명히 좀 언급한 것으로 좀 보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경거망동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경거망동이다. 예. 의원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해서 예산 계상된 범위 외에서 쓸 수 없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회자분이신가요 혹시요? 예, 김성애 소장입니다. 예. 사회자분이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같이 질문하는 포맷이어서요. 네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국회 결의 취재와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연도 말에 다른 사업 예산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것은 이제 법으로 막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지원 예산을 국회가 정해서 의원님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하신 예산을 행정부가 바꾸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재난재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 오늘 또 대변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물 눈물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 재정을 좀 쓰라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점차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예의가 논의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황당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하고 이번 사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 그 대통령님의 그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무슨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보조금 그게 없으면은 이게 만약에 회수를 못하면은 이분들 피해 보상 못하는 겁니까? 피해 보전 못하고 수해 복구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 내에서 당장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국무회의나 아니면 국회에서 차원에서도 이 재책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제 목소리만 들었는데 진중권 작가님. 진중권 작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취지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예산,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예산들을 되도록 축소시켜가지고 피해 보는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좀 삑사리를 내면은 옆에서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그럼 옹호만 해주시면 계속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되도록이면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좀 하고 예.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취지로 그 얘기는 별도로 얘기하시면 되지. 지금 참사가 일어났는데 참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이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이권 카르텔 이걸 평소에 자신이 하던 거 어떤 정치적 드라이브를 갖다 여기다 걸어버리면은 제가 볼 땐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국무회의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어떤 그 취지를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재난지휘 대책에서 우리는 강조하고 그다음에 눈물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정보다는 그분들의 피해에 있어서 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대통령이 6박 8일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근데 뉴스에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쇼핑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뭐 참 여러 가지 좀 공교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순방 성과가 좀 많았다고 좀 봐요. 예. 근데 간략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성과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순방 우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어떤 나토 정상회의가 우리가 파트너국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참석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현안인 북한 핵, 그다음에 그리고 부산 엑스포의 유치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근데 이 김건희 여사님 관해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언론에서 좀 다른 상황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 여사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 논란을 좀 만들어서 어떤 확대 재생산하는 어떤 부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해명을 한 게 좀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뭐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는데 제가 유럽에 살아봐서 아는데 유럽에는 호객행위라는 게 없어요. 네네. 누가 호객을 합니까? 아니고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누가 명품 매장에서 호객 나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런 적. 대통령실 해명이 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보좌하는 어떤 직원들도 발언 하나하나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익명의 전 반응이라고 봐요. 대통령실의 사람이지만은 그게 마치 어떤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지나치게 좀 물고 가는 어떤 행태가 좀 볼상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없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꽤 많았다고 보고 특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 굉장히 오래 생각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성과가 이렇게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는 걸 처음부터 가시겠다고 한다면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순방에서는 주제가 뭐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누군가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진중권 작가님의 말에 이제 동의를 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순방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데 이 나라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 섬유 패션 산업이에요. 사실 보면은 리투아니아가 그렇죠.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인구 280만 정도가 지금 되는데 자국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섬유나 패션 산업 분야가 세계 시장을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사께서는 더더욱 우리 어떻게 보면 뭐 K 콘텐츠나 K 관광 또는 또 미술을 또 전공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거기를 왜 가냐, 물건을 샀냐 안 샀냐 그런 어떤 그 발언이나 그렇게 좀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외교로서 보면 우리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명품 브랜드 매장 자체가 그 리투아니아 브랜드도 아니고 생산도 리투아니아에서 하는 건 아닐 텐데 과연 그 영부인께서 거기에 가시는 것이 적절했는가 이러한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뭐 쇼핑을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물건을 샀냐 안 샀냐. 예.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그리고 이 경호상에 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자꾸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일본을 방문했는데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사께서도 일본의 어떤 쇼핑몰에 가서 진주 목걸이를 좀 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진주 목걸이. 네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도 여사께서도 어떻게 보면 리투아니아의 어떤 홍보성의 어떤 취지로서 문화 탐방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아하, 문화 탐방. 예, 그렇다면은 해명을 그렇게 하면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대통령실이 해명했다는 원래 그거 문화 탐방 안 하시려고 했는데 호객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대통령이 보좌하는 직원들도 발언 하나하나에 좀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에서나 아니면 그 민주당 측에서 보면은 마치 그게 공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어떤 대하는 부분이 저는 예. 좀 적절치 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 특별히 또 언론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대로 행보 하나하다가 또 이렇게 막 공격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2 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정무적으로 네. 그 대통령 영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제2부속실 이전에도 계속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전 정부에서 설치해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논란이 없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개되었냐 한다면 저는 그렇지 좀 않다고 봐요. 공개되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제2부속실을 제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예. 김정수 여사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프랑스 순방 가셔서 좀 패션 외교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했던 행보. 예. 그다음에 한글로 디자인한 샤넬 자켓 입고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그 옆에서 사진을 찍던 모습 이게 전부 다 이제 국민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전부 대통령실을 좀 축소시키자라는 어떤 그 공약이 있었고, 예. 예.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제2 부속실을 또 설치한다면은 아하. 야당 입장에서 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또 비판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부속실의 슬림화라는 어떤 공약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집중호우 상태고 그 사망자가 41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지금 수해 피해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근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행보 자체가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는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귀국하고 17일 날 귀국한 직후에 예.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지금 참석을 하셨고 또 주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에서 점검에 나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현재 피해 복구의 어떤 개선책 마련에 저는 최선책으로 지금 대통령 행보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보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뭐 집단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정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무정부라는 발언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주 하고 있어요. 특정 집단이라고 해시태그 다는 것은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들도 어떠한 피해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시면서 그런 해시태그를 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특정 집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네. 뭐 국민들께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무정부라는 상태. 얘기는 무정부 상태. 예.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전향을 어떤 뭐 정쟁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봐도 뭐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하거나 나토 방문한 거 뭐 네. 홍수 때 왜 방문하느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네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실의 그 언어 사용법이 문제가 많거든요. 네네. 뭐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다.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이게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할 때인데 그런 말도 저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진중권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다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그게 마치 어떤 대통령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예. 이거를 좀 어떤 선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 또한 지금 현재 이 재난 상황에 적절치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